어제 있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남북 합의서 이면 합의 존재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어제 논란이 됐던 부분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컸던 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시했던 비밀 합의서 이 문건 관련입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오늘 역공에 나섰습니다. 제보자가 누군지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 20년 전에 작성된 문건 과연 사실일까요? 그것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조작이라면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가려질 수 있을까요? 주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물어봤고 여러 차례 대답하면서 오히려 왜 자꾸 그러시느냐, 한 100번 여기서 소리를 지를까요? 이렇게 답변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돈 문제도 있었고요. 학력 위조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노련한 이른바 정치구단 박지원 후보자, 이 부분은 큰 문제 없이 피해 나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해명이 있기 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라고 미래통합당 주장했지만 오늘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불참 속에 단독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별일이 없으면 곧 문재인 대통령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할 수 있겠지요.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봅니다. 바로 직전 정부와 직직전 정부의 청와대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용한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청와대에 특보를 하실 때 우리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3, 4억씩 해가지고 여러 차례 갖다 쓰신 적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고 구속의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 정부도 그렇고 그 후 정권들이 얼마나 많은 국정원 원장들이 구속돼 있고 지금 현재도 간부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대북관계나 사이버 이러한 문제를 전념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서 절대 구속되지 않는 그런 국정원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는 것을 의원님이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특수활동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적.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어떠한 국가도 우리의 주적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주적이면서 평화와 협력 그리고 통일의 대상입니다. 우리 형제입니다. 2017년 1월 1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너무 극자적이어서 확장성이 없다. 2017년 4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문 후보는 어제 TV 토론에서 주적이 어디냐는 문제에 대해 답변을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하지 않았다. 어제 TV 토론을 보고 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죠. 그때 당시 정치적 발언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치적 발언입니까? 예. 우리의 주적이 북한인 건 틀림없죠. 그것도 정치적 발언입니까? 본인이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정치적 그렇습니다. 발언이었습니까? 왜 그걸 자꾸 물으세요? 아니, 확인하려고 해요. 말씀드렸는데 그거 기억 못하세요? 틀림없습니까? 아니, 지금 후보자 오늘 주적이라니까요. 왜 자꾸 그러세요? 한 100번 여기서 소리 지를까요? 광화문 나가서 내가 모두 발언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실하고 겸손하게 답변하겠다 그랬습니까? 지금 성실하고 겸손하게 답변하는데 의원님이 자꾸 주적이냐 아니냐 이것만 왜 자꾸 물으세요? 예, 어제 관심을 모았던 몇 장면 봤습니다. 또 이 외에도 논란이 됐던 것들 하나하나 볼 텐데요. 정태근 의원, 어제 이제 이면 합의서 공방, 그리고 주적 논쟁, 학력, 돈 빌린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미래통합당이
한 방으로 준비한 게 아마 이면 합의서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 그 부분 좀 이따 자세히 좀 짚어보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어제 청문회에 임하는 미래통합당 전략 어떻게 보셨나요? 핵심 전략은 역시 국가정보원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 중에 하나인데 예. 그 기관장으로서 박지원 후보자가 적합한가의 문제였고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두 가지를 제기한 거죠. 이별합의서 문제 하나 하고 또 한 가지 과거에 학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해석되지 않는 의혹을 가지고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한 건데 다른 여타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만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변 합의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어제 청문회장에서 박지원 후보자의 얘기가 4번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뭐 본인은 오늘 제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결국은 뭐 대통령이 임명을 하시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예. 그리고 비교적 통합당에서 아주 그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추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4번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오후에 열렸던 비공개 회의에서 입장이 그렇게 바뀌었다. 하태경 의원이 전한 내용이죠? 실제로 어저께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물어봤을 예. 때는 그 서명 처음에 내 거 아니다. 네.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기억이 안 난다. 네. 그다음에 얘기했다가 위조 서류인 것 같다. 예.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런 비슷한 내용을 송영원과 언급한 거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논의가 있었다 이런 얘기는 그렇죠. 이제 비공개에서 예, 했었고요. 차정 교수는 어제 후보자와 미래통합당의 전략 비교해 보신다면 어떻게? 일단 뭐 지금 박지원 그러니까 후보자의 전략은 말 그대로 어르고 달래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뭐 상당히 국회 경험도 많고요. 그리고 사실 뭐 누가 다 알다시피 이 정치 뭐 구단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 국회 상황 그리고 이런 정치적 상황을 돌파하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달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제 처음 이 청문회 시작되기 전에 언론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과거 박지원 후보자가 의원 시절에 상당수 그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수 공직자 후보들을 낙마시켰다. 그래서 그 본인이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어제 보니까 공격형 수비수도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수비형 공격수더라고요. 말 그대로 수비를 하면서 오히려 공격을 아주 뭐 날카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리고 또 또 휴회 시간에는 또 보도에 의하면 또 좀 살살 좀 해 이러면서 예. 또 야당 의원들을 사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청문 과정에서 박지원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명쾌하게 해명된 건 없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이 박지원 후보자의 그 국정원장 직의 수행에 대해서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이냐.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미완의 한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어제 결정적인 한방을 나름대로 준비했던 것이 30억 달러 지원 미락의 서류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박지원 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조작된 거다. 그렇지만 또 그 과정에서는 남북 간에 2000년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식으로 전혀 이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 제가 왜 미안해 한방이라고 했냐면 앞으로 이 부분을 증명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이 진실이라는 부분을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증명해낼 예, 것이냐. 그 부분 좀 이따가 이런 좀 부분들은 좀 짚어봅시다. 더 지켜볼 필요가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패널들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죠. 장성철 소장. 저는 기본적으로 청문받는 후보자로서 상당히 부적절하고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고 옹호하려고 했던 그리고 옹호한 그러한 집권 여당은 정말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이 나쁜 선례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요. 겸손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호통치고 반박 질문을 해가지고 상황을 돌려버렸어요. 의원들이 상당히 좀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기본적으로 청문받는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질문답지 않은 질문이라도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후보자로서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전에는요. 학력 위조 하나만 한 것 같고 그 후보자가 공직에 임명이 안 됐습니다. 많은 일들이 그동안 공직 후보자들이 많은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되다 보니까 박지원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만 갖고 야 이거 과연 뭐 국정원장으로 부적절한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제기된 의혹만 가지고만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론의 지지를 못 받고 의석수가 상당히 적은 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가장 나쁜 선례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질문 같지 않은 질문 얘기는 이제 추미애 장관도 어제 법사위에서 그런 얘기 하지 네. 않았습니까? 당 대표를 지낸 장관 그리고 또 사선의원의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낸 후보자 이렇게 중량급 후보자들의 청문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네. 거기에 맞춰서 좀 더 대비를 잘 하고 질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야당의 능력 부족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 내가 너희들보다 선수가 높아. 나 다 옛날에 다 해봤어. 별거 아니야. 우리 의석수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임명될 수 있어. 이렇게 의원들의 질문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양문석 이사장 말씀 듣기 전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임명을 제가 했습니다. 임명안 제가 했습니다. 자, 어제 청문회 했고 청문 보고서 채택했는데 곧바로 제가 했습니다.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라고 불러야 되겠군요. 양문석 예. 이사장. 박지원 국정원장의 개인기에 미래통합당 의원들 심지어 원내대표까지 철저하게 농락당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고요. 예. 농락당할 정도로 준비가 안 됐거나 그다음에 위험한 플레이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박지원 원장 일관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부인할 건 강하고 단호하게 부인하는 모습들이 많이 영상이 이제 잡혔는데요. 결국 결정적인 부분들은 5억 불, 그다음에 25억 불 경협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조작이면 또 다른 구태 그리고 끊임없는 색깔론에 의한 구태가 확장되는 거고요. 사실이면 더 큰 문제입니다. 남북 간의 합의 문제가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한쪽에서 폭로되거나 공개된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도 고려하지 않고 그다음에 내용 또한 확고하게 밝힐 수 있는 그리고 말 그대로 제보자를 공개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따지고 그리고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도 안 만들어내는 이 모습에 있어서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실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청문회 미래통합당 그리고 박지원 후보자 전략 어땠는지 평가해보고 있습니다. 사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어차피 통과될 청문회 아닙니까? 그동안 이게 장관급 23명을 전부 이게 일방적으로 임명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게 통과될 청문회인데 저는 박지원 후보자의 전략은 한마디로 남 탓 전략이다. 모든 게 남의 탓으로. 예를 들어 이제 학력 문제는 당국대가 물어봐. 돈 이게 5천만 원 안 갚은 거는 친구한테 물어봐. 그리고 이게 위조한 거는 문서는 위조범한테 물어봐. 이런 식으로 이게 모든 게 남한테 다 떠넘겨 버리니 어떻게 진위를 밝힙니까? 임명됐지만 그리고 이제 저는 통합당은 나름대로 잘했다 봐요. 언론에는 주로 학력이나 5천만 원 이런 걸 이렇게 띄우고 결정적 한 방은 처음 봤어요. 청문회에서. 미리 사전에 노출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비를 못했을 거예요. 저는 상당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접 질문자로 나섰잖아요. 아주 저는 이제 결정적으로 잘 제시했다. 이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명은 강행했지만 그러게 국민들은 그 문서를 다 봤죠. 저는 써놨잖아요. 복사 문서도 요즘 이게 필적 감정하면 99% 정확합니다. 박지원 두 장을 이게 진본 본인이 인정한 문서와 위조됐다는 문서를 이게 국민이 다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은 최소한 이게 진위 여부 감정까지 기다려보고 해야 되는데 오늘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게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봐요. 현근택 부위원장.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면 합의서 문제를 어떻게 밝힐 거냐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제 판사 출신이죠. 모든 이 서류의 위조가 문제될 때는 사실은 원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원본 없이면 이게 사실 사본만으로 된다 그러지만 필체는 할 수 있지만 복사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본이 필요한데 저는 이걸 밝히려면 결국은 기자회견을 직접 하든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서가 20년 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문서 위조나 이런 건 이미 시효가 다 지났어요. 결국은 명예훼손 여부밖에 문제가 안 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전직 고위 공무원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랬거든요. 설마 뭐 지역 사무실 아니겠죠? 의원회관일 거예요. 그럼 출입 기록이 있습니다. CCTV도 있고요. 누군지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물론 뭐 익명이 되든 아니면 밝히든지 해서 사실은 그분이 어디서 취직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결국은 나와만이 그 다음에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아마 뭐 밖에 나왔을 때는 이걸 제시하거나 이게 위조됐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결국은 이제 그 석상에서만 한 거죠. 면책특권 있는 안에서만 한 건데 본인이 어쨌든 판사 출신이고 이 문서에 대한 검증은 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가져온 사람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진본이 있냐 없냐 어디 있는지 물어봤으면 저는 그 정도 검증을 했을 거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당당하게 이게 위조 문서라고 저는 아마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정론관에 서서 얘기하시라. 그래야만 이게 제가 보기에 수사가 가능해요. 지금 상태에서는 수사 가능성 별로 없거든요. 저는 좀 이게 이미 논란을 벌였기 때문에 이거는 밝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좀 적극 나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 관련 공방 한번 녹취를 먼저 들어보실까요? 후보자는 6.15 평양회담 밀특사로서 역할을 했을 뿐이고 5억 불이 간 건 전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5억 불을 보내겠다고 이 약속하는데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남북 합의서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7.4 남북 공동성명에 쭉 내려가고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측 조선아시아 태평양 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 2000년 4월 8일 이런 문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서명했습니다. 맞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4.8 합의서입니다. 맞죠? 거기에 어디가 5억 불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 협력에 그걸 공개를 하시려면 똑똑히 하세요. 자, 보십시오. 5억 불 문제 제기를 해놓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면 안 돼요.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상부의 뜻을 받들어는 남북 합의서와 똑같고 사인도 똑같습니다. 이런 문건 사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없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러한 것은 제가 한 거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후보자가 하셨던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예. 글쎄 어떠한 경로로 우리 주호영 대표께서 입수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4.8 합의서는 지금까지 공개가 됐고 그 다른 문건에 대해서는 저는 기억도 없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문건에 사인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사인한 적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문건이 위조입니까? 제가 말을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원본이 있다든지 이런 서류에 서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떠한 책임도 다 감수하겠습니다. 후보 사퇴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 저는 이게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사인 본인 사인이고 이거는 그 당시 똑같은 날에 합의된 남북 합의서 공개된 합의서입니다. 사인이 똑같아요. 제 사인을 저를 모함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해서 위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 원본을 그 카피를 주시면은 제가 검찰이나 경찰 혹은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면책 특권을 벌리지 말고 밖에 나가서 공식적으로 밝히러 가십시오. 제가 그 서류를 어디서 위조해서 만들어서 제출했겠습니까? 누군가가 제가 볼 때는 믿을 수밖에 없는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이 그것을 저희들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청문회 때 이것을 문제 삼아달라.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원본이라는 게 만약에 그 서류가 진실이라면 평양에 한부가 있고 우리나라의 한부가 아주 극비문서로 보관돼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원본을 어떻게 저희들이 입수하겠습니까? 이게 사본이라는 것이고 다만 이런 문서를 만들 때 관여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언들이나 이런 걸로 저는 시간이 지나면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부분 한번 톱파보죠. 정태근 의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 문서를 믿을 만한 전직 고위 공무원한테 받았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작 얘기하는데 본인이 조작했을 리는 없고 만약에 조작했다면 그 전직 공무원이 이제 조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데
조작 여부를 떠나서 그런 문건이 만약에 존재했다면 그때 당시에 갔던 사람들이 뻔하지 않습니까? 서훈 지금 NS 전 국정원장도 그때 실무진으로 같이 갔었죠. 예. 뭐 그 멤버일 수도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과연 이게 밝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때 같이 서명을 했던 송호경은 2004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과연 이런 부분들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보죠. 먼저 위조됐다, 조작됐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그 전에요. 예. 아까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이죠. 아주 당당하게 예. 자기를 5억 불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대북 송금 특검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그 송금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산업운동을 통해서 대출을 받거나 이런 거에 관여한 걸로 3년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대북 송금 특검이 이 서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밝히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다고 예.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가지고 위조든 아니면 실제하는 서류든지 간에 저 화면에 한번 띄워보셔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띄워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저거는 대한민국 쪽에서 조작된 거나 합의 문서를 만든 문서가 아닙니다. 한번 지금 화면에 보면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조호영 대표가 보낸 걸 띄워봤으면 예.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그 중간에 보면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이 나옵니다. 예. 달러라고 씁니다. 독한 표현이죠. 대한민국에서는 달러라고 얘기하지 예. 달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합의 내용에 보면 상부의 뜻을 받들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것도 기본적으로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자기가 4.8 합의서에 합의했다는 서명 형식과 똑같습니다.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이 내용 자체는 조작이든 어떻든 실제하는 합의서든지 간에 북측의 초안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다는 게 맞고. 잠깐만요. 그 부분은 이런 반론이 일단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화면에 안 나오는데 만약에 지금 정태근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합의서는 북측이 만든 문건일 것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다면 남측, 북측 순서가 바뀌어야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대체로 보면 각서를 교환할 때 남쪽에서는 남측, 북측을 쓰고 북쪽에서는 북측, 남측을 먼저 쓰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북경에서 회담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이게 타결되는 과정이라는 게 아주 정밀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4.8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이 전격적으로 공개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초안을 그 당시에 외교 관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 쪽에 맞게 저쪽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양식 자체가. 북측에서 문서를 만들면서 남측을 먼저 내세우는 것 하나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얼른 이해는 잘 안 갑니다만 아무튼 예, 그런 말씀이고. 예. 실제로 이제 이 합의서의 두 번째 항에 나와 있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5억 불 문제는 거의사 현실화된 거고 그리고 25억 불 관련해서도 사후적으로 추려보니까 대략 실제로 그런 정도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강경하게 처음에는 몇 가지 다른 얘기를 하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자료를 준 사람을 밝히지 못하면 본인이 제소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반드시 제소해야 된다고 봐요. 왜? 실제로 제소를 해서 그 당시에 왜 대북송금 특검에서 나오지 않은 서류가 지금 나왔을까? 그러면 아마 이것을 제보해 준 사람도 본인이 여기까지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만 이 서류를 접하게 된 과정, 이 서류가 진본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제가 꼭 제소를 해서 밝혀야 되냐면 만약에 밝히지 않으면 이 원본을 대한민국 내에서는 어떻게 국정원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쪽에서는 언제든지 우리 국정원을 상대로 흔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지원 원장이 얘기한 대로 반드시 제보해서 예. 제소해서 수사를 꼭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자 제소를 하면 밝힐 수 있을까요? 현근택 부위원장 어떻게 네네.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상태 저게 만약에 위조는 시효가 지나버렸어요. 위조 여부는. 결국은 그래서 조영 대표가 이게 박지원 원내대표가 사인한 거다라고 정론관에서 하셔야 돼. 이걸 제시하고. 그래야만이 명예훼손 문제로 수사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 없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 이 문서를 만들 때 용어라든지 아니면 형식 그건 다 맞추죠. 그것까지 못 맞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고위 공직자가 이 서류가 어디서 났냐를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래야 이 원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형식이라든지 문구라든지 아니 사인 이것만 가지고 똑같으니까 한 거 맞다라고 얘기하면 재판 뭐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재판 될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항상 마지막 순간에는 원본을 제시해야 돼요. 제시하지 않으면 이거 100% 인정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제소하기 전에 조영 원내대표가 먼저 어쨌든 박지원 사인이라고 제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명예훼손 걸고 그러면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CTV든지 출입 기록이든지 보면서 찾아가야죠. 그거 갖다 준 사람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죠. 당신 어디서 났냐? 나 받았다 그러면 또 딴 사람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고 어디서 봤냐? 결국은 누군가는 복사는 했을 거거든요. 그걸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뭐 글씨체가 어떻다는지 뭐 사인이 같다는 이런 걸 제가 보기에 별로 의미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예, 차정 교수. 예, 저는 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저는 사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조호영 의원이 밝히기보다 조호영 의원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제보자를 찾아가서 제보자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보자가 왜 제보했겠습니까? 나름대로는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런 이면 합의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남북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신을 살 수도 있고 이것이 또 북한에게 잘못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나쁜 선례들로 작용됐을 경우에 남북 관계를 망칠 수도 있다는 나름대로의 소명감 때문에 아마 저는 이걸 갖다 제보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익명 속에 있기 때문에 이분이 상당히 뭐 신문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큰 이렇게 이 국가적인 논쟁이 된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향후 남북 관계의 신뢰를 담보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풀어야 될 문제라고 한다면 이분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제는 전면에 나와서 내가 어때서 이 문건을 습득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 정보 취득과 관련되고 또 이 정보 취득을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기밀 유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실정법을 위반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가 자신에서 이야기할 경우에는 아마 상당수의 국민들은 공익 제보자의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해야 될 일은 제보자를 설득해서 제보자가 명명백백하게 이 부분을 밝히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정도 제보할 정도면 전직 고위 공무원이 언젠가는 자기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다. 노출될 각오가 어느 정도 돼 있지 않을까 싶기도 저는 합니다. 그런 각오까지 하고 저는 야당에게 이 문건을 전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지금 이 아마 상황을 지금 아마 지켜보면서 본인이 자신이 만약에 이 문건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도 그런 마음이 상당히 아마 저는 좀 굴뚝같이 생기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뭐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신뢰할 만한 인사니까 아마 이걸 공개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그 저간의 사정도 아마 이 조영원 대표는 상당히 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임한 합의서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남북에 하나씩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쪽이 있다면 청와대나 국정원 쪽에 있을 거고. 있겠죠. 그 합의서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아주 깊숙이 개입한 인사일 건데.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적과 내통한 사람을 어떻게 국정원장 후보자에 지명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미 이 문건을 입수한 상태에서 적과의 내통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아니면 적과의 내통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이걸 갖다 줘야 되겠다 해서 갖고 왔는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그렇죠. 그럼 뭐 제가 봤을 때 그 선우가 어떻게 이렇게 연관이 될지는 저도 뭐 나름대로 판단하기 힘들지만 아무튼 이 문건으로 인해서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 지금 직을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소위 말해서 지금 적과의 내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보를 하신 분이 나름대로 아마 그런 생각도 조영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그런 생각도 본인도 그걸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하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저는 어떻게 이 입수를 했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보자가 모습을 드러내면 좀 속도가 빨라지긴 할 텐데. 예,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요. 위조가 됐든 진본이든 정말 이게 둘 다 어느 쪽에도 국기를 흔드는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거 현근택 변호사 자꾸 시효 이야기를 하는데요.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공소시효를 떠나서 이게 실체 진실을 규명해라. 이거야말로 이게 국기를 어느 쪽이든 원본이면 어떻게 국정원장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한테 약점 잡혀가지고 못하잖아요. 그다음에 위조범이라도 정말 심각한 범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이게 규명을 해야 된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요 전자 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복사본도 문서로 인정합니다. 우리 전자 복사는 이게 그대로 되고 전문가들이 저 필정만 사인한 게 있잖아요. 저것만 이게 두 개 다 박지원 사인도 2개 있고 또 이게 북한에도 2개 있잖아요. 이게 요즘 아무리 복사본이라도 검증해 보면 100%는 안 되지만 저는 이제 99%는 밝힐 수 있다. 안 되면 하도 안 되면 거짓말 탐정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이게 심정으로 정말 이게 진실을 밝혀야지 무조건 이게 어물쩍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여러분. 예, 양문석 이사장. 저도 현근택 변호사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예. 아니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당연히 풀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걸 제시했으니까 그다음에 당신들이 수사해서 밝혀라.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다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 제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과 관련된 걸 얘기한 문건을 제시한 사람이 입증할 책임이 있지 왜 그거를 정부에서 시효 지나지 않았으니까 다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의미가 없죠. 그리고 전자문서 얘기하시는데요. 저게 전자문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복사한 형태도 보면 날짜도 약간 휘어 있잖아요. 아주 엄밀하게 복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2000년 4월 분도 보면 2000년에 무슨 전자문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텐데 그때 무슨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전자문서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 약간 오반 같고요. 어쨌든 제시하신 분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취득했다 이걸 밝혀야 되는 것이지 문서 딱 제시한 다음에 이거 사실이니까 이제 수사해서 밝혀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양문석 이사장 말씀하시죠. 저는 동의해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했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고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도 있는데 공소시효 떠나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밝히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면책특권이라는 테두리 밖에서 명확하게 이 내용들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고소하고 제소하고 해서 실질적인 수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되죠. 기자회견을 하는 순간 박지원 원장은 저 자체가 명예훼손으로 범법행위라고 볼 것이고 그러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한 진위를 밝혀야 명예훼손이 성립되든지 안 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하태경 의원도 우리 별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호영 대표도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이 박지원 원장이 고소할 수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을 안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순서는 행위를 해라. 그래야 고소를 하고 그다음에 진상규명을 하고 수사를 하는 이 순서에 입각해서 논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장성철 소장. 기본적으로 이 논란은요, 거짓말 논란이 될 수 있고 북한의 약점을 잡힐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바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위조다. 논의는 했지만 합의문은 작성하지 않았다. 말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에서는 그 문건을 가지고 박지원 국정원장을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과거에 그런 약속 안 지켰냐. 25억 불 경협 다 완성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저희 자꾸 제보자를 밝히라고 하시는데 박지원 의원이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때 동양대에서 그 딸이 받은 표창장 컬러 사진 원본을 이렇게 제시했어요. 그때도 야당에서는요, 박지원 의원에게 그거 빨리 누구한테 어떻게 입수했는지, 누가 제보했는지 밝혀라 그랬더니 박지원 의원은 그때 그냥 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입수했다. 제보자 못 밝힌다. 검찰에서 밝혀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또 이중잣대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만큼은 국민들께 명확하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대통령께서 좀 확인을 해 주시도록 지시를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자꾸만 뭐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 제보를 하신 분이 저는 박지원 원장하고 특수관계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미 서훈 지금 안보실장이 그 당시에 국장 수준의 실무자로 참석을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대북 전략 실장이 된 경우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상당히 고위급에서 이전에 예를 들면 MB 정권 때 그 비서실장이 날아가서 싱가포르에서 만날 때를 보면 주로 이제 그 임태희 실장하고 그 당시 통일부 차관 이런 사람들이 협상을 하고 거의 이제 뭐 그 실장급 이런 사람들이 뒷받침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 문제가 저 문서가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위급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무슨 뭐 면책 무슨 저거를 공개가 되면 뭐 국정원에 있는 서류가 나왔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닐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까 몇몇 분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미 상황이 조금 심각해졌어요. 왜? 지금 대한민국 국정원장이 자기가 제소를 해서라도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면책특권에 있어서 밝히지 못하지만 허위 문서를 가지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위조된 서류를 준 사람을 밝혀달라라고 명예훼손으로 걸면 되는 거예요. 제소하시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적어도 대한민국 국정원장이면 자기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제보를 하신 분도 심각히 결단을 과거에 굉장히 인간적인 연도 있고 권력 핵심에서 일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분께서도 반드시 결단을 지금 하셔야 될 시점에 왔고 동시에 박지원 원장도 본인 얘기대로 하시라 이거예요. 얘기대로 하셔서 향후에 이것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좀 그 결단들을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예, 양문석 기자님. 예, 뭐 당시에 지금 그 서훈 실장 같은 경우에는 과장으로 이제 과장급이었겠죠. 예. 그다음에 박지원 원장이 당시 특보단한테 일일이 확인을 하고 없었다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계속해서 그 지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거리가 있어야 고소를 하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청문회 회장에서 흔들어 보인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장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길고 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1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낼 것인가는 주호영 대표가 그 상황을 기자회견으로 해서 당당히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 경찰이든 검찰의 수사가 들어가는 게 그 기본적인 순리라는 거죠. 예. 자, 이런 논란 속에 박지원 국정원장, 대한민국 제35대 국정원장으로 이제 임명되게 됐습니다. 임명안을 제가 했는데요. 임명장을 받고 이제 국정원장 임무를 수행하겠죠. 앞으로 어떻게 국정원장 일을 해 나갈 것인지 어제 인사청문회 앞부분에 발언했던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제게 과분한 소임을 맡기신 뜻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어는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측근도 여당 출신도 아닌 저를 지명하신 것은 역대 국정원장들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후보자 내정 직후 앞으로 정치에 정자도 꺼내지 않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와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